이끄그 좀 별나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기겠어. 하루쿠가 뜨거운 물에 탄 소주를 훌쩍거리면서 구마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정작 당사자인 이쿠코는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 속에 있었다. 새끼 고양이가 털실 뭉치를 갖고 노는 일러스트가 그려진 크림색 플란넬 잠옷을 입은 이쿠코는 블랭킷과 오리털 이불을 덮고 얌전히 누워 아직 만난 지 며칠 안 된 남자친구의 얼굴을 검사하고 있었다. 피부가 참 곱네. 그렇게 생각했다. 손가락 끝을 살며시 대본다. 부드럽다. 남자는 입술을 반쯤 벌린 채 잠에 빠져있다. 이 사람 수염 깎을 필요 있으려나? 새벽 1시. 시간을 생각하면 남자의 피부는 신기하리는 만큼 매끄럽다. 이쿠코는 볼을 비벼본다. 볼의 감촉은 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다. 어린애 피부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입술은 도톰한데 콧대는 날카롭다. 머리칼과 눈썹도 풍성하다. 좁은 이마도 귀엽다. 이쿠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두 언니도 그렇지만 이쿠코는 술이 세다. 오늘 밤에도 맥주와 정종을 꽤나 마셨다. 그런데도 이쿠코는 몸이 따뜻해졌을 뿐 딱히 취기는 들지 않았다. 만난 지 며칠 안 된 남자친구는 곤드레가 되어서 이쿠코가 샤워하는 동안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블랭킷 속에서 남자의 손목을 찾아 꺼내 팔도 검사한다. 나만큼이나 근육이 없네 하고 이쿠코는 생각한다. 새 하얀 팔, 가지런하게 손질한 손톱이 예쁘고 깔끔했다. 남자는 알몸이나 다름없는 꼴로 자고 있었다. 26이라고 했다. 이쿠코는 지난주에 29이 되었다. 남자의 몸에 딱 달라붙어 그 팔을 자신의 몸에 감아본다. 목덜미와 어깨에. 이쿠코는 눈을 꼭 감고 살며시 숨을 들이쉬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여우 목도리가 떠올랐다. 남자의 팔은 꼭 여우 목도리 같았다. 그래도 이쿠콘 파워가 있으니까 괜찮아. 구마키는 그렇게 말하고 오징어 젓갈을 입에 넣었다. 하긴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하루카는 다르게 생각했다. 전혀 아니라고. 내 말은 파워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구마키에는 그걸 설명하는 것은 헛수고다. 구마키는 남자니까. 남자는 뭘 잘 모른다.
그래서 하루코는 이쿠쿠의 문제는 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 이쿠쿠의 문제는 파워가 너무 넘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야? 구마키가 그렇게 물어 어이가 없는 하루코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린 한솥밥 먹고 자랐어. 한솥밥 먹고 자란 자매는 서로에게 걱정 같은 거 안 해. 구마키는 흥미롭다는 듯이 웃고는 오호 하고 대꾸했다. 젓가락으로 젓갈을 집어 하루코 앞으로 내민다. 하루코는 눈을 감고 입을 벌려 차갑고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그것을 받아 삼킨다. 그리고 감격스럽다는 듯이 하고 한숨을 내쉰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리 와. 손을 잡아 구마키를 일으켜 세우고 침실로 간다. 하루코와 구마키는 같이 산 지 2년이 되었다. 구마키는 스포츠 라이터. 호칭은 그럴싸하지만 수입은 별로 없는 글쟁이다. 마음이 약해서 오히려 사랑스럽다고 하루코는 느끼고 있다. 키가 크고 뼈대는 우람한데 얼굴은 동안이고 뚜렷한 쌍꺼풀에 눈가가 약간 처진 것도 섹시하게 보여 좋다 여긴다. 여행을 좋아하는 하루코는 여행지에서 구마키를 만났다. 3년 전 겨울의 일이다. 우즈미야의 술집 카운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을 때 하루코는 구마키를 착해 보이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착한 남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확인해보고 싶다. 하루코의 연애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 구마키는 일 때문에 그곳에 와 있고 동행은 없다고 했다. 하루코는 그렇다면 오늘 밤 관계를 갖는 것은 간단하겠다고 계산했다. 하루코는 연애의 시작에는 언제나 적극적이다. 그 결과 거의 수입이 없는 남자가 굴러들게 되었다. 구마키는 더없이 착했다. 하루코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을 정도로 착했다. 새벽은 흐트러진 침대가 있는 흐트러진 좁은 침실의 공기마저 깨끗하게 한다고 하루코는 생각한다. 어제 마신 술의 냄새까지 새벽에 어스름한 방에서는 나쁘지 않게 생각된다. 부엌에 가서 보일러를 켜고 커피 메이커의 스위치를 누른 후에 샤워를 했다. 11월의 새벽 6시. 아직은 조금 어둡다. 그 어둠과 한기를 느끼기 위해 하루코는 욕실의 불을 켜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뜨거운 물을 한껏 맞았다. 올리브 오일이 섞인
냄새도 이상한데다 거품도 잘 안 나는, 그래도 피부에는 좋다는 바디 샴푸로 몸을 씻는다. 그리고 거품은 잘 나지만 쓰기에는 껄끄러운, 흑설탕이 섞여 있어 피부에 저항력에 좋다는 비누로 세수를 하고, 해초 성분이 섞여 있고 거품도 잘 나고 상큼해서 마음에 드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와 목욕 가운을 걸치고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실문을 읽었다. 부엌 구석에는 조그만 책상이 있다. 거실이 구마키의 작업실로 바뀐 탓에 하루코는 부엌에 책상을 놓고 자기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책과 신문과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 산더미 어딘가에는 대여점에서 빌려온 비디오도 있을 것이다. 하루코는 보고도 못 본 척 내버려두고 있다. 정리정돈은 딱 질색이다. 침실로 돌아와 얼른 나갈 준비를 한다. 다녀올게. 자고 있는 구마키에게 그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하루코는 거실 창문을 연다. 전날 밤 먹고 마신 그릇이 대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하다. 구마키와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집안일은 그가 도맡고 있다. 오늘은 늦을 거야.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말했다. 어와 아의 중간쯤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말이 들렸다. 하루코는 혼자 미소 짓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이제 막 밝은 이른 아침의 세상으로. 눈을 뜨자 이쿠코는 우선 남자를 내쫓고 혼자서 느긋하게 단팥빵과 우유를 아침으로 먹었다. 그리고 이번가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무사한지를 확인한다. 이쿠코는 직설적으로 묻는다. 엄마, 잘 지내?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묻는다. 매일 아침 있는 일이라. 이쿠코가 묻기도 전에 엄마 쪽에서 먼저 엄마 잘 지내 하고 말하는 일도 있다. 여보세요도 생략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한다. 아무튼 매일 아침 그런 식으로 이쿠코는 엄마의 무사함을 확인한다. 오늘 밤에 하루코 언니 만날 거야. 이쿠코가 말하자 엄마는 어머나 그러니? 하고 대답했다. 안부 전해다오.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일기예보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다. 이쿠코 방의 텔레비전에는 천이 씌워져 있다. 묵직하고 광택 있는 연두색 타프타 천이다. 옛날에 이번가 집에서 커튼으로 사용했던 천을 엄마에게 잘라달라고 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 그 천을 걷어 올려야 한다.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예수를 좋아하는 이쿠코는 텔레비전 위에 주르륵 몇 개 놓은 예수상을 걷어 올린 천을 눌러놓는 작업을 한다. 이쿠코, 참 웃긴다. 두 언니는 이쿠코를 곧잘 놀린다. 미션기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모르겠네. 이쿠코도 왠지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와 관련된 것들이 좋았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 보고 성모 마리아의 그림 엽서가 있으면 갖고 싶었다. 말과 당나귀가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그림책에 흠뻑 빠졌었는데 그게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독특한 색감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중학생 때는 구약 성서를 읽었다. 세례를 받을까 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기분이 신앙심과는 다른 것 같아 그만두었다. 아마 색감을 좋아한 것이리라. 이쿠코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예수나 성모 마리아, 당나귀와 양과 밤 하늘의 별, 그들이 있는 세계의 색감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일기예보를 보고는 텔레비전을 끄고 천을 조심조심 내린다. 오늘 밤 도쿄의 강수 확률은 26%인 것 같다. 이쿠코의 직장에는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에는 옷을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 어차피 코트를 걸칠 거니까. 이쿠코는 손에 닿는 원피스를 골랐다. 크림색 바탕에 보라색과 노란색,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옛날에 엄마가 입던 원피스다. 화분에 둬둔 양치 식물에 물을 준 후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벌써 자동 응답 기능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이쿠코? 귀에 익은 여자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그러나 잘 아는 목소리다. 사토미? 이름이 떠오르자 동시에 그리움도 밀려왔다. 이쿠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패션 전문학교를 다녔다. 사토미는 그때 같은 반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고 졸업한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고 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쿠코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토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사토미? 또 몇 초 동안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간신히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이번에는 이쿠쿠가 놀라서 입을 다문다. 사토미는 화가 나 있다는 것이 이쿠쿠가 인식할 수 있는 전부였다.
긴 머리를 그불그불하게 세팅한 키 큰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추궁에 이크코는 말을 아꼈다. 할 일 없이 텔레비전 위에 놓인 크고 작은 예수상을 바라본다. 금도금이 벗겨진 것이 2개, 하얀색도 2개, 그리고 상아색 하나에 짙은 초록색 하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토미는 이쿠쿠를 몰아세운다. 2번째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이쿠쿠는 이제야 무슨 얘긴지 알았다. 미안해. 사토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과했다. 하지만 그건 너랑 그 사람 문제잖아. 솔직히 그랬다. 본질적으로는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덧붙였다. 사토미는 또 말이 없다. 지난주 이쿠코는 29살이 되었다. 생일이 어쩌다 토요일에 이어서 전문학교 시절 친구 몇 명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사토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미치오가 있었다. 한 친구가 일하는 조그만 바를 통째로 빌려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놀았다. 그 아이들은 하고 이쿠코는 생각한다. 그 아이들은 성장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전문학교에 다니는 2년 동안 이쿠코는 날마다 즐거웠다.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건 알아. 시큰둥한 목소리로 사토미는 말했다. 나 좀 우울한가 봐. 그날 요란하게 먹고 마시는 눈 후에 이쿠코는 미츠오와 잤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신나게 놀다가 그냥 잔 것이다. 미츠오는 유니크한 남자였다. 미츠오와 사토미의 관계는 물론 알고 있었다. 미츠오도 참 순진하다. 굳이 사토미에게 털어놓을 것도 없는데. 이쿠코가 그렇게 말하자 사토미는 맥없이 그러나 우습다는 듯이 웃었다. 그런 성격이야. 조만간 만나서 밥이나 먹자 하고 약속하고 이쿠코는 전화를 끊었다. 늘 타는 전철을 타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쿠코는 아사가에에 살고 있다. 상점 거리를 지나 역까지는 걸어서 7분 정도 걸린다. 바깥 날씨는 화창하지만 기온은 낮다. 내쉬는 숨이 하얗다. 직장의 운전면허 학원까지는 전철을 갈아타고 1시간이 걸린다.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까도 싶었지만 이쿠코는 이 동네의 어수선함이 마음에 들었다. 짙으면서도 조용하다. 사토미 잘 있어서 다행이다. 이쿠코는 그렇게 생각한다. 홧김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벌써 잊었다.
시계가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밤이 되기 전에는 머리를 빗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하루코 언니에게 혼날 거야 하고.